또 듭니다. 어제 또 주목받았던 인물이 하나 있으니 바로 이상민 장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단전단수 이게 쪽지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쪽지가 문건이죠. 아니에요. 문건이고 예. 계엄 지시서입니다. A4 용지예요. 쪽지 아닙니다. 봤지만 대통령이 지시는 안 했다라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준비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제가 이제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제 차 안에서 그 쪽지 본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를 했습니다. 참, 나중에 봤다는 거네요. 차에서 본 것이 생각이 났다. 네, 몽골 기병의 시력을 가진 네. 이상민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몽골 기병. 커닝 참 잘했을 것 같아요. 멀리도 또 잘 보여. 잘 보여. 투시력이 예, 있나? 이렇게. 아니, 저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있는 걸 봐가 저 지금 구경현 기자랑 한 이 네.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데 저 지금 저 종이에 있는 게 안 보이거든요. 안 종이에 보이죠. 글씨가 쓰여 있다 정도인 예, 건데 예. 보통 저렇게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멀리서 봐가지고는 본인이 인지하고는 예. 그래도 끝나고 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조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안전을 당부한 취지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인데 네. 이게 사실은 이상민 전 장관이 아주 오랫동안 함구하고 비밀로 숨겨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요. 어떤 제보를 받고 국회에서 윤건영 의원 등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고 소방청장이 어쩔 수 없이 입을 열게 되니까 이제 와서 겨우 만든 핑계라고 하는 게 저 정도 수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은 심지어 아까 쪽지 몇 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만 그걸 본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지금 8이라고 쓰여있는 최상목 이 그러니까, 받았던 네. 그 문건만이 아니라 나머지를 동시에 봤다는 걸 확인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팩트입니다.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단전 단수를 본인이 지시했다고 한다면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지금이야 버젓이 지금 백주세단에 돌아다니고 있지만 영어의 몸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지금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돼 있고 사령관들도 명령을 하달받고 지시를 이행했던 사람들이 다 구속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국무위원 중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이 가장 칼끝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경찰이라는 검찰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변론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자기 변론을 한 겁니다. 네. 단전단수 지시를 대통령이 한 적도 없고 쪽지만 봤는데 나도 역시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들은 사람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본인의 사법 처리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근데 네.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소방청장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냐라고 윤건영 의원이 계속 물어봤을 때 한겨레, 경향, 그다음에 JTBC, 여론조사꽃, MBC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네. 그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그거를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조에서 상당히 그 진도를 나간 게 효용성이 단전단수. 있었다. 그 특히 이제 언론사 단전단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그 통제의 1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파를 네. 못하게 그리고 중앙전파 통제관리소인가? 이제 거기에도 계엄군이 갔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실제로 계엄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후속 대책까지도 충분히 논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은 분명히 김용현 장관이 얘기한 게 있어요. 계엄 그때 국무회의 할 때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다. 물론 예. 이제 한덕수 총리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이제 먼저 앞에 나왔던 6명 멤버들이 이제 유력하게 의심받겠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이미 반대했다고 밝힌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른팔이라고 꼽혀왔던 이상민 전 장관이 계속해서 의심을 받는 건데요. 사실 그날만이 아니라 정말 그날 처음 알았을까에 대한 의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랫동안 교우를 해온 사이이기도 하고요.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아주 큰 보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군인들과의 술자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원식 장관 네. 당시에도 3월부터 비상조치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상민 전 장관이 들은 바가 없었을까 앞서서 이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당일 행적도 굉장히 수상하죠. 왜냐면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방 행사를 갔다가 연락을 받고 올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통화도 정상적인 전화기가 아니고 비화폰으로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거고 결국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계엄이라는 것을 굉장히 최대한 미리 알았든 그날 당일에 알았든 간에 굉장히 누구보다도 빨리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국무회의의 진상을 가린 키맨이라고 여겨지고요. 그 이후의 행적도 이상합니다. 본인이 자수한 부분에 따르더라도 계엄이 끝난 다음에도 그 대통령과 통화한 사람이에요. 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된 네, 이후에도 네, 네. 그러면서 어제 이제 알리바이성으로 얘기한 부분들은 계엄 해제 빨리 한 거 잘하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뭐 경찰 칭찬을 대통령이 했다는 네. 얼토당토하는 얘기까지 진술하는 걸로 봤을 때는 계엄의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로 보여지고 아까 김은지 기자가 서술로 설명을 했지만 충암고 선후배 딱 3명입니다. 여기서 국무위원 가운데 김용현 장관, 이상민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셋이에요. 그 셋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계엄의 핵심 코어가 누구냐. 근데 저는 조금 이상한 게 검찰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심우정 총장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검찰 사이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거 좀 궁금해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검찰이 관여한 부분이 어느 것이고 누가 계엄 지시서를 안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서도 뭐 검찰이 곧 온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네.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바가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하지만 관련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네. 검찰의 관여도에 대한 의혹들이 있는 것도 그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워낙 계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재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크고 중차대하다 보니까 좀 덜 주목받는 게 있는데요. 그 김성훈 차장과 관련되어 있어서 구속영장이 2번이나 반려됐다라고 하는 지점이거든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는 지금 경호처가 비아폰 서버를 맡고 있고 이 서버에 지금 검찰의 관여도가 없는지에 대한 의문들은 계속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금 이진동 대검 차장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더 이상 뭐 이렇게 나오는 사실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겨레 단독 보도가 있는데 조지호 청장하고의 나눈 대화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상민 장관이 한 얘기에 포함이 좀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직후에 조지호 청장이 윤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고했다. 덕분에 빨리 끝났다. 덕분에 빨리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특수본 조사에서 조지호 청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뼈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으로 계엄에 실패한 거니까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행안부 경찰국장인 박현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직 의사까지도 밝혔는데 박 국장이 만려해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계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지호가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이 수고했어. 덕분에 빨리 끝났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되게 기분 나쁘게 들렸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 얘기를 진짜 이제 상황극을 해보면은 조지호 청장은 계엄 실패해서 네. 지시를 이행 못했으니까 그렇죠. 본인은 불복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직 의사를 표현했던 대통령이 아니야 너 때문에 빨리 끝 잘 됐어 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렇죠. 상식적인 반응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태 초기에도 보면은 그 안가에 불려갔을 때 여러 가지 지시 사항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진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은 국회 외곽을 지켜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하라는 이행 자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아마도 상황 파악을 하는 도중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느슨한 경비와 어떻게 보면 담장을 열어주는 형태를 취한 것인데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 윤석열은 자기가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를 장악하려는 본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뒤끝 있게 이런 대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이 윤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계엄 해제를 신속하게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게 말이야. 그러지 않아도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 하고 통화를 했는데 신속하게 의원들을 출입시켜가지고 계엄을 빨리 해제가 됐고 그 덕에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잘 해결이 된 것 같다. 내가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 잘했다고 칭찬해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만부동 아닙니까? 좀 예? 어안이 벙벙해지는데요. 진짜 이 사람들 예? 그 계엄이 실패하고 해제가 되고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실패한 것이죠. 그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그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라고 하는 말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중과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것들과 좀 비교해서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말들은 비아냥이나 비꼬음 혹은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게 정말 본인이 정말 겁만 주기 위해서 2시간짜리 계엄을 하고 해제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고요. 네. 어제 신원식 그 실장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진술들을 많이 했습니다. 헌재에서요. 거기서 보면 대통령이 빨리 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결심실에서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 안보 차장이 맞아요. 전화가 예, 와가지고 예. 빨리 좀 모시고 가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맞닿아 있는 진술이 뭐냐면 대통령이 2차, 3차 계엄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하고 이 실패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할 생각이 없고 다른 걸 도모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상원 수첩을 보십시오. 뭘 하려고 했었던지 그러니까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이 자다가도 벌떡벌떡 네. 일어나게 되는 그 아주 끔찍한. 저는 제2의 그 이근한 예, 예, 이근한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 음.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이제 자기들이 뭔가 일을 유혈 사태 안 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면서 누가 죽거나 다쳐야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유리창을 깨부수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이 발생한 건데 그럼요. 누군가가 죽지 않았으니까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계엄은 아닌 거다. 계몽령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식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이거는 진짜 몰상식해서 들어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정말로 귀를 열고 듣다가 정말로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서 쓰러질 지경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결국은 자꾸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네.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느냐, 기일을 왜 더 안 잡으죠 이런 얘기 하는데 국민들의 우라통, 화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신속하게 변론 종결을 하고 지금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네.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